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 11월 23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지난 금요일 대비 0.83% 상승한 96,9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글쎄 뭐 느끼는 분마다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요. LB가 너무 감칠맛 난다. 올릴 건 확실히 좀 시원하게 올려주지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글쎄 개인적으로는 양호하게 하루 잘 쉬어줬다고 봅니다. 쉴 때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나름 양호하게 잘 쉬어준 모습입니다. 잠시 시장부터 살펴보고 LB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게 코스닥 지수고요. 보시는 게 코스피 지수입니다.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센 모습입니다. 크게 보시면 시장은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힘겨루기 싸움인데요. 시장은 외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순환매 시장의 모습을 연출해주고 있어요. 지난주 후반부에는 코스닥이 좀 더 양호하게 올라갔다면 오늘부터는 코스피가 좀 더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코스닥 힘겨루기 싸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시 또 코스피의 매기세가 들어왔고요. 코스피가 가면은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전차가 가요. 뭐 오늘도 극단적인 모습이긴 했는데 코스피가 상승을 하니까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올려졌거든요. 삼성전자가 오늘 4% 넘게 상승을 해줬네요. 차트만 보셔도요. 예전에는 이런 걸 이제 준삼법이라고 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게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색일 경우 그리고 요거 없애고 곧장 이게 나오면 이제 3법인데 글쎄 요즘 3법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건 상당히 좀 양호한 모습이에요. 삼성전자가.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두로 해서 코스피를 올려준 모습이고 2600선 바로 직전 고점 2607선을 바로 목전 앞에 둔 그런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네요. 확실히 코스피가 가니까 전차 IT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주들의 매기가 좀 쏠린 모습이고요. 근데 특징적인 게 시장은 좋아요. 지금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좋은데 지수 좋은 거랑 종목이랑은 차이가 살짝 있어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지수가 좋으면서 모든 업종의 골고루 매기세가 확대되는 게 아니라 극단적인 종목에 편향돼서 지수를 올리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만 보셔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올리면서 지수를 올린 모습이거든요. 종목 선택이 지금 상당히 좀 중요한 시기이지 않나 싶고요. 시장의 지도를 살펴보시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가 가면 전차, IT, 자동차가 좋고요. 대신 오늘은 조선주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삼성중공업 수주 제박 소식이 나오면서 조선주들도 오늘 보니까 여기가 좋더라고요. 여기 뭐 삼성중공업, 뭐 HMM, HSD 엔진은 상한가 갔다 좀 풀리긴 했으나 어찌되었건 여기가 좀 좋은 모습이고 코스닥은 매번 드리는 말씀인데 크게 바이오, 그 다음에 신재생으로 구분이 되죠. 신재생은 2차전지 관련주가 있겠죠. 오늘도 2차전지 관련주는 여기 삼성 SDI, 그 다음에 LG화학은 좋았습니다만 여타 종목들은 좀 약간 비실한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5G도 오늘 그렇다 할 모습은 좀 보여주지 않았어요. 여기 5G 종목들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고 그 다음에 풍력, 태양광 역시도 그렇게 양호한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매기가 온다면 얘네들 쪽으로 갈 수가 있는 모습이고요. 바이오 관련해서는 4대 대장을 매번 말씀드리는데 글쎄 셀트리온이 간만에 30만원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백신 위탁 계약 추진설 때문에 오늘 셀트리온 관련주들이 좋았는데 나름 양호하게 기간 조정해주고 재차 상승하려고 하는 모습인데 셀트리온 제약이 좀 더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좀 더 탄력이 있는데 얘도 좀 보시면 바로 여기 이 산을 좀 돌파를 해줘야 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구테어 차트랑 좀 비교를 해보시자면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녹십자 있잖아요. 녹십자 이 당시 때도 요거를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정도 수급이지 않나 싶어요. 근데 얘는 이틀 더 쉬고 이렇게 상승을 보여줬어요. 이틀 더 쉬고 이렇게 상승을 보여줬는데 글쎄 셀제도 셀트리온 제약도 그렇게 되는지는 좀 2, 3일 정도 좀 더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여기 바이오 대장 셀트리온 애들, 그다음에 SK케미칼, 삼바, 녹십자 뭐 다들 나름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곧장 LB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B 자리에 대해서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잘 아시다시피 크게 보시면 첫 번째로는 하방 경직을 일단 보여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리를 만들어줬고요. 세 번째는 상승 모멘텀을 찾는 구간, 쉽게 말해서 훈풍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LB는 딱 그 중간에서 훈풍을 기다리는 딱 그 중간에서 이제
재차 상승으로 가느냐 아니면 다시 기간 조정으로 가느냐, Y가 돼서 다시 기간 조정으로 가느냐, 딱 그 중간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 화, 수가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는 자리에 있습니다. 만약 LB가 오늘 다시 음봉이 나와서 여기 93,000원대로 다시 복귀를 했다면 이게 좀 기간 조정을 좀 더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서 재차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해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만약 내일이라도 좋은 뉴스가 나와준다면 곧장 올릴 수가 있고요. 근데 내일도 오늘이랑 똑같은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서 요 정도 선에서 머물러 준다면 수요일 날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찌되었건 재차 방향성을 만들기 위해서 자리를 좀 잘 잡아준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라고 보여집니다. L생도 LB랑 비슷한 모습인데요. 예. 똑같습니다. LB랑 L생이랑 거의 수급이 비슷한데 물론 탄력은 좀 더 L생이 세요. 근데 L생도 크게 보시면 LB랑 비슷한 모습. 그래서 곧장 내일도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 하루 정도 더 쉰다고 해도 이상한 모습은 아닙니다. 어찌되었건 거의 이 박스권을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이어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넥사 같은 경우는 보시면 LG랑 비슷한데 얘는 일단 여기까지 좀 올려줘야 돼요. 5,600원까지 올려줘야 되는, 그러니까 하반부에 있잖아요. 여기 후반부에 있는데 이 후반부에 있는 게 빨리 좀 올려줘야 되는 그런 구간에 있고요. LG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LG도 여기 지금 15,000원 위로 좀 다시 빨리 올려줘야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L파를 보시면 L파는 사실 오늘 좀 살짝 아쉽습니다. 오늘 조선 기자재 쪽이 좀 좋았는데 L파는 그 훈풍은 그 수에는 못 누렸어요. 근데 L파 같은 경우는 LB랑 그 다음에 넥사 딱 중간에 위치해 있는 모습, 어찌되었건 전반적으로 좀 양호한 모습이고요.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결론을 좀 드리면 올해가 이제 오늘 11월 23일인데 약 40일이 채 남지가 않았습니다. LB가 원래 목표했던 올해 준비했던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남동풍이 불어온다면, 그래서 암없는 세상을 만드는 따스한 기운이 전해지길 지금은 기다리는 구간에 있어 보입니다. 내일도 이렇게 하루 정도 더 양봉으로 쉬어도 상당히 양호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훈풍이 불어준다면 여기를 돌파할 수 있는 12만원대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수급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대감이 많은 LB의 모습입니다. LB 기술적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LB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LB는 이벤트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슈가 있죠. 11월 28일 엘레바 보호 예수 약 260만 주가 풀리게 되는데요. 사실 제가 한 달 전에 이미 영상을 찍었습니다. 엘레바 보호 예수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일각에서 LB를 막 공격을 하는 게 좀 그래서 미리 제가 이 영상을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뭐 그런 얘기는 들리는 것 같습니다. 보호 예수가 풀리면 LB는 물량 폭탄이 나온다. 그래서 주가는 더 하락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는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여기 대해서 다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갖고 나왔습니다. 일각에서 애초에 예상했던 게 있지요.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기 전에 LB가 상승을 해서 엘레바 측에서 고점에서 좀 팔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했던 분도 계십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는 보입니다. 자리를 좀 보시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이라도 내일 좋은 뉴스가 나와서 막말로 내일 상한가 가면 12만원 정도 되거든요. 30% 가면은.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여기 박스권을 돌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리가 상당히 양호해지기 때문에 그 다음날도 여기 쉽게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상한가를 가면 16만원 17만원 언저리가 돼요. 그러면 그 다음날 갭상승해서 20%만 가도 얼추 보면 20만원이 되긴 됩니다. 뭐 일각에서 예상했던 저 한 보호 예수 물량 때 맞춰서 상승을 시켜서 그럼 물량을 투하를 시키겠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만약에 내일도 상한가를 가고 또 상한가 가고 갭상승해서 20%면은 얼추 20만원 언저리인데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거는 같은데요. 우리 초점을 보호 예수 물량에만 맞추지 말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식은 그렇죠. 보호 예수 물량이 있으면 주가를 상승을 시킨다. 그 다음에 물량 폭탄 투하라는 공식이 있는데 좀 더 한번 그 이면에 LB는 이 보호 예수 260만 주의 의미가 뭔지, 왜 이렇게 나왔는지 한번 깊게 살펴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다시 한번 제가 갖고 나왔습니다. 자, 엘레바가 가져간 260만 주 11월 28일 날 보호 예수가 해제가 되는데 이거는 삼각합병 때 엘레바가 가져간 LB 주식 260만 주입니다. 이때 가격이 72,000원인데요. 현재 가격을
비교를 해보면 약 21,000원 정도가 더 오르긴 했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일단 상각 합병한 이유는 첫 번째, 원래 LB가 좀 많이 공격을 받았던 게 LB는 엘레바의 지분 투자에 불과한 회사였다. 엘레바 지분 61%밖에 없는 회사이지 않느냐라고 해서 엘레바의 모든 지분을 다 갖고 오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빠른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상각합병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 대가로 엘레바한테 LB 주식을 260만 주로 줬고요. 그리고 그 당시 작년 10월 달에 현금 200억도 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옵션을 달았죠. NDA 신청하게 되면 약 210억을 또 추가로 주기로 했고요. 허가한다면 NDA 품목 승인이 난다면 허가 시에도 약 210억 원을 주기로 약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 6월 달에 나온 뉴스인데 HLB 엘레바 상각합병에 이해상충 논란이 있더라라는 건데, 크게 보시면 이 뉴스에는 딱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엘레바의 가치를 약 5,200억 원으로 가치를 책정했다라는 거 하나랑, 또 하나는 가치는 5천억으로 책정을 했고 이게 직상장시키면 5조의 가치인데 그러면 엘레바 주주들이 서운해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언아웃 조항을 추가를 했다. 그래서 작년에 이미 200억을 가져갔고 그 다음에 NDA 신청 시 약 210억, 그리고 품목 허가 시에도 약 210억 원이라는 언아웃 조항을 추가를 했더라라는 건데요. 이거는 언아웃 조항은 이미 우리가 유상증자에 참여를 했잖아요. 유상증자 참여할 때 이 대금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B는 HLB US를 통해서 미국 신약 개발업체인 엘레바의 상각합병을 진행하기로 했다. 근데 엘레바 주주 입장에서는 헐값 매각에 대한 우려가 크다. 왜냐하면 엘레바의 기업 가치를 5천억으로 채정해 합병을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진 회장은 엘레바가 직상장할 경우 오전의 가치도 가능하다고 예상을 했다. 그래서 엘레바 주주들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대신 언아웃 조항을 넣어 이미 작년 10월에 200억 원을 줬고요. 그 다음에 NDA 신청 시에도 210억, 그리고 품목 허가 시에도 약 210억 원의 현금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들 수 있는 생각은 그거죠. 만약에 보호예수 물량이 풀린다. 그래서 글쎄요, 엘레바 주주들이 팔지 안 팔지는 그분들의 자유 의사겠죠. 그분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팔아라 말아라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보시다시피 5천억으로 책정을 했고 직상장할 경우 약 5조의 가치라고 했는데 10배 기다리면 10배가 되는 거를 알 수 있는데 구태여 지금 팔까? 그리고 만약에 돈이 급하면 팔 수도 있겠죠. 당장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없으면 이거라도 팔아서라도 현금을 만들 텐데 이미 작년 1년 전쯤에 200억 원이라는 돈을 받았고 이제 조만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이 11월 23일인데 NDA 신청하면 또 약 200억 원이라는 현금을 받게 되는데 구태여 정말 급한 현금이 아니라면 200억 정도 받는데 이 물량이 구태여 꼭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물론 팔 수도 있지만 글쎄요, 어느 정도 현금이 확보된 상황에서 정말 급한 거 아니면 좀 나오지 힘들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생각이 들고요. 뉴스 내용을 계속 살펴보시면 진 회장은 엘레바 기업 가치가 직상장할 경우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시인을 했다. 직상장하게 되면 5조 원 이상의 가치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건데 이것 때문에 엘레바 주주들이 헐값의 지분을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진 회장도 뭐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요. 기사의 내용을 보면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이유는 카니발라이제이션 때문에 그렇죠. LB 만약에 직상장을 한다면, 엘레바 직상장을 한다면 LB 주식을 팔고 엘레바 주식을 매수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천억으로 책정을 했다만, 약 5천억으로 책정을 했다만 뭐 좀 엘레바 주주한테 이해해 주라, 대신 우리가 언아웃 옵션으로 이렇게 해줄게 라는 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 살펴보시면 엘레바 주요 주주는 이미 엘생이랑 라이프 리버는 LB가 이 주식을 갖고 왔기 때문에 사라진 거고요. 그 다음 뭐 알렉스 킴 잘 아시다시피 대표이사, 그 다음에 폴첸 박사도 있네요. 근데 폴첸 박사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리보세란이 모든 거리를 넘기면서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를 했지요. 그 가격이 98,000원인데 오늘 가격만 놓고 보면은 97,000원, 약 1,000원이 더 싸긴 합니다. 그 다음에 김성철 박사, 이분도 뭐 나가셨다만 어찌되었건 뭐 개인 주주 총 47명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 서두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글쎄 보호예수 물량이 풀릴지 안 풀릴지 저도 솔직히 장담은 못하는데 이 내용만 살펴보시면 글쎄 팔더라도 저 같으면은
이 뉴스 나온 다음에 아필리아도 사왔죠. 그리고 이뮤닉도 사왔죠. 그리고 하물며 아직 NDA 신청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필리아도 이제 뭐 이미 승인을 받은 건데 아직까지 좀 조용하고요. 그리고 LI도 하나 더 해올 것이고요. 그래서 NDA가 끝이 아닌 바이오 기업으로서의 시작인데 구테여 NDA 신청도 안 하고 그다음에 이뮤닉 ITI 최소한 이뮤닉에 대한 아무 뉴스도 없고 아필리아에 대한 아무것도 없는 지금 시점에서 구테여 현금이 없다면 정말 급한 돈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현금도 NDA 신청을 하면 200억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팔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팔더라도 최소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뉴스가 나온 다음에 팔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이 되는데요. 글쎄요. 네, 좀 지켜는 보셔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일각에서 자, LB는 눈에 이제 좀 있으면 이번 주 말에 다시 물량 폭탄이 260만 주가 터진다. 그래서 LB는 하락할 것이다 라는 거는 너무 단편적으로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LB도 나름 지금 자리를 잘 만들어 주니까 글쎄 이번 주가 사실 좀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어서 상승 모멘텀이라는 훈풍이 불어주어서 LB도 좋은 흐름 그리고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LB가 앞장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은 좀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